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전문가 그리고 취재 기자 모시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향후 일정과 남북 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와 이상철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희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상철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차 상봉 행사는 일단 마무리됐고요. 네. 조금 있으면 좀 내려올 텐데 이산가족 대표로서 어떤 소감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지켜봤듯이 참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기본의 어떤 이 생각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네. 지금 이제 기약 없는 이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가 이렇게 상봉 행사로 그쳐야 되느냐 하는 상황에 깊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다수 지금 상봉하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이 맺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상봉에서도 두 분이 상봉 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기한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승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이상 상봉이 3년 4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열린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예,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어떤 결과, 우리가 지난해 또 개성공단도 우여곡절 끝에 재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1차 성과라면 이번에는 2차 성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인도적인 문제, 또 자신들이 원하는 문제들을 저희들과 협의를 요구할 텐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이 관점이 되고요. 네. 지금 북한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국제적인 고립, 그다음에 장성택 문제로 인한 그런 내부의 불안정성,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잘 원칙과 신뢰를 지켜서 어떻게 그걸 이끌어갈 것인가, 네. 그것이 우리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해야 될 것으로. 네. 이상철 위원장께서는 보니까 부모님께서 실향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좀 신청을 하셨는지요? 저희 부모님이 실향민이자 저도 이산가족이죠. 네. 그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산가족들이 이산 상봉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12만 9천 명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지난 해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한 5만 8천 명이 되고 지금 한 7만 1천 명 정도가 기다리고 계신데 참 시급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신청을 했지만 네.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남쪽에 있는 분들이 북한에 가실 때 보면은 선물들을 많이 갖고 가시는데 주로 어떤 선물들을 갖고 가겠습니까? 지금은 이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무언가를 하나를 더 주고 싶은 네. 60년 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의 정을 표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생필품, 치약이나 이제 어떤 그 생필품과 비누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의약품들 이런 것들. 그런데 보니까 개성공단의 근로자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줬던 초코파이를 많이 이제 가져가시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이제 네이 같은 거, 네. 파카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도 좀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금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한 1,000불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산가족들이 보다 많이 상봉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봉 행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당연히 찬성을 하시겠죠. 근데 정례화를 물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례화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은 정례화가 이제 지금같이 1년에 한 번, 두 번 해서 지금 살아계신 상봉 희망자 7만 1,000명이 상봉하기에는 네. 그럼 700년이 걸린다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네. 정례화를 만약에 했다고 쳐봅시다. 한 달에 100명씩 정말 1년에 한두 번 하던 걸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한 달에 100명씩 1년에 1,200명, 7만 명을 하려면 70년이 걸려요. 근데 지금 이산가족들 1세들 연세 높으셔서 이제
오늘 하루 이틀이 급한 이런 상황인데 네. 이걸 정례화하는 그런 문제는 따로 치고 우선 네. 급하게 서둘러야 될 사항이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상황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서신 교환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 정례화한 이런 상봉을 하는 게 네. 이게 순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우리 사회의 이산가족 문제 화두가 정례화로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면적인 생사 확인이 화두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 교수님 지금 이상철 위원장님 말씀을 드셨습니다만은 먼저 생사 확인을 하고 예. 또 화면 상봉이라든가 서면으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우선 생사 확인이 중요하죠. 네. 우리 이산가족 저희 어머님도 황해도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면은 네. 우선은 생사 확인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일, 네. 어머니 아버지의 기일, 제사라도 지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네. 최고의 목적이고요. 이렇게 대면 상봉이라는 것은 우선은 생사 확인이 되고, 네. 그다음에 서신 왕래가 되고, 그다음에 대면 상봉이 되고, 또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다음에 화면으로 상봉을 하고 이렇게 또 서신 왕래가 이어져야지 네. 이것이 순차적인 것이 맞고요. 우리가 정례화를 하게 되면 이제 면회소를 만들어 놓고 상시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자, 북한이 또 변덕을 부리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개성공단처럼 우리가 또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요. 또 정례화나 이런 걸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반드시 또 요구 조건을 내걸 겁니다. 네. 특히 금강산 재개라든지 아니면은 오이사 조치 해제 또 여러 가지 비료나 쌀 문제를 들고 나올 텐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유도하고 또 포용할 부분은 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예, 예.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지난번에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한다든지 또는 재발 방지 방안 이런 걸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과거에도 현정은 현대회장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구두로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거 갖고 되는 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50대 관광객 여자분을 조준 사살했다는 것은 네, 분명히 알겠습니다. 지금 북쪽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김희준 기자, 네네. 네, 지금 보면은 10번인가요? 우리 가족 두 분이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10번 분은 김봉학 할아버지신데요. 예. 1.4.5때 때 헤어진 동생, 북녘의 동생을 만나셨습니다. 네. 형복이시고요. 예. 오늘 작별 상봉은 오전 9시부터 당초 10시까지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돼서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박 3일의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이 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작별 상봉이 더 길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화면이 오늘 오전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뤄진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분은 납북 어부이신 박양수 씨를 만난 박양곤 씨로 보입니다. 예. 1974년도 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납북이 되셨죠. 화면 오른쪽 분이 형님이고요. 북녘에. 예. 지금 왼쪽에 울고 계신 분이 박양곤 씨입니다. 네. 1970년도에 헤어지셨으니까 이제 거의 40년 만에 만나신 건데요.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지금 저 작별 상봉은 이제 1차 상봉단의 행사 중에 마무리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1차 상봉단은 이틀 전부터 첫째 단체 상봉을 시작으로 지금 이제 네. 7차례 상봉을 해서 단 11시간 만에 상봉이 끝이 난 건데요. 예. 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또 2차 상봉 시작되는 네, 거고요. 2차 상봉을 위해서 지금 2차 상봉단이 현재 속초로 속속이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후 2, 3시까지 집결을 해서 이제 방북교육 등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런 상봉 절차는 예전에 있었던 상봉 절차하고 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단 네. 하나 다른 것은요. 어제 오후 이뤄진 실내 상봉인데요. 날씨가 좋다면 보통 네. 3일포나 해금강 주변으로 가서 야외에서 상봉을 했는데 어제는
실내에서 네.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네. 26번 가족이군요. 네, 유영식 씨입니다. 92살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인민군으로 남측에 온 뒤 거제도 수용소에 수감이 되셨던 분인데요. 형님은 돌아가시고 그 큰형의 딸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들과 상봉을 합니다. 네. 이번 1차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김성윤 할머니입니다. 96살이신데요. 예. 어느 상봉자 못지않게 아주 정정한 모습으로 2박 3일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군요. 북쪽의 동생을 만나셨어요. 예. 동생과 조카들입니다. 96살이신데도 아주 정정한 모습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평안북도가 고향이시군요. 네. 동생이 동생- 김성녀가 80.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카들이죠. 김성녀 씨의 딸도 함께 상봉했는데요. 지금은 아주 담담한 모습이신데요. 사실 네. 뭐 첫날 상봉에서는 많이 눈물들 흘리시고 네. 어제 특히 마지막 실내 상봉은 이제는 정말 끝이다라는 생각에 서로들 많이들 눈물 흘리시고 또 네. 뭐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르면서 주위를 좀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이상철 위원장께서 저런 모습을 보시면 좀 안타까움과 함께 부러운 점도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얼른 상봉단에 좀 선정이 되시면 좋을 텐데 또 언제 될지 참 기약하기 어려운 게 참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그러네, 예. 지금 14번. 네, 김시연 김시연. 할아버지십니다. 상봉대상 동생을 만나셨습니다. 네. 조카도 함께 만나셨고요. 지금 26번 테이블로 넘어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전체 화면 모습을 보시고 네, 계십니다. 비교적 참 담담한 모습이신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수년돼서 오는 화면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조금 전에 버스를 타고 남측 가족이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북측 가족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연출됐을 텐데 예. 그땐 정말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됩니다. 네. 지금 잠시 뒤 화면에 80살 들어오면 저희가 볼 김순현 텐데. 할머니 예. 조카 둘을 만나는 모습이군요. 네. 고향은 경기도시입니다. 네. 네. 고향이 경기도이신 거 보니까 경기도 북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순현 할머니 연신 그 눈물을 닦아내시면서 참 말씀을 잊지 못하시는 상황인데요. 네. 또 이제 보면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봉을 하고 돌아가시면 내 한을 풀었다 하시지만 돌아가셔서 또 좀 몸이 안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네. 만나고 나서의 그 허탈함, 충격 같은 게 있으시니까요. 네. 지금은 마지막으로- 나복섭 네. 할아버지도 81살 조카들과 함께 네, 사진 촬영을 하는. 그렇습니다. 친형과 함께 서울로 피난을 했다가 네. 누나와 남동생과 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미 돌아가시고 그 동생의 아들들과 상봉하셨습니다. 예. 류영식 네. 할아버지신데요. 아까 저희가 잠깐 뵀던 네. 분 같습니다. 그 조카를 역시 만나십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 많이 돌아가시고 그 조카들 삼촌 이상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56번 테이블인데요. 82살 예, 이명호 이명호 할아버지입니다. 동생을 만나셨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 함께 만나셨죠. 당시 그 형 2명과 피난을 왔다가 가족과 이별하게 됐는데요. 네, 참 이번에 상봉자들 보면 정말 닮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네.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다. 저희가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예. 그 안타까운 점은 네. 그 부자나 부녀 간의 상봉보다는 조카 또는 그 친척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상봉단의 80% 이상이 그 80살 이상 고령이십니다. 네. 부부 상봉은 단 한 건이었고요. 예.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경우가 10분 정도 됐습니다. 예. 부부 상봉이 한 건이고 그다음에 그 아들, 딸을 만나시는 경우가 10명이었고요. 나머지는 한 40분 정도가 동생, 형제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삼촌 이상의 조카들 예. 만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2자요? 3자요? 3자요. 이게 어제는 각 방에서 오붓하게 개별 상봉을 하면서 그동안 가져온 선물들을 나눴고요. 예. 그리고 오후에는 뭐 마지막 헤어진다는 생각에 서로 주소와 또 뭐 사는 곳 등을 서로 나눴는데요. 과연 뭐 그 이후 편지 교환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저 화면은 오전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까? 여기 서울까지는. 네, 보통 그 저희 금강산 현지에서 그 속초 현지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그 화면을 저희 촬영 기자들이 촬영한 화면을
이제 행랑편에 보내서 예. 좀 지연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 사실 저는 뭐 2002년도, 2001년도 그때 4, 5차 상봉 때 금강산을 방문했는데 당시에는 저희 중계차가 예. 현지에 가서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북측이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중계차들이 속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금강산에서 오는 화면을 저희한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례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행사가 또 언제 열릴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측의 행보가 좀 지켜보게 되는 건데요. 예. 지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한 이후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산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네.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예. 그 강성규 교수님, 예. 지금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신년사 이후에 계속 유화 정책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대남 기조 좀 변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 12월에 자신의 후견인 또 예. 친고모부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내부 불안정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정권을 맡고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고 예. 또 시진핑 주석이 오라는 사인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안절부절한 상황에서 네. 남북 관계가 가장 북한으로서는 출구다. 이 출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중요한 면은 또 비료가 지금 굉장히 모자른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한 140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확보된 거는 한 40만 톤 정도, 100만 톤이 모자란 상황에서 네. 흥남 비료 공장도 지금 보수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마 비료를 요구할 것 같고요. 또 쌀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그런 그 트집을 잡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과거 60년, 70년 동안 해온 행적을 저희들이 또 이런 시기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항시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북한보다는 더 전략적으로 또 네. 더 전술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잘 이끌고 포용하고 그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남북한 간의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이제 고위급 접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또 저쪽에 가장 국방위원회와 우리 청와대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체제가 수령 독재주의로 하루아침에 김정은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그 불안한 심정으로 예. 그 체제를 주시해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철 위원장님 지금 화면 쭉 보셨는데요. 네, 네. 북한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뭐 받아들였습니다만 일종의 전략수단 비슷하게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게 좀 바라고 싶은 얘기라든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북측이 지금 뭐 남북의 경색 때마다 뭐 우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색을 푸는 고리 역할로 이산가족 문제를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측의 다급한 그런 입장으로 놓고 볼 때 외려 우리가 네. 이산가족 문제를 무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이산가족 문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제 전면적인 상봉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인프라 구축을 예.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인프라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되느냐? 저희는 참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18차례, 19차례 지금 했습니다만은 1차부터 4차까지인가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했어요. 동시 예. 상봉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금강산에서 이제 면회소를 지어놓고 실제로 우리 돈 들여서 지어놓고서는 전혀 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을 이 서부 지역에 지금 임진각이나 이쪽에 우리 지역에 우리 돈 들여서 평소에 좀 면회소를 지어놓고 정말 정례화가 돼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때 가서 뭐 직구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하시고 네.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저 임진각이나 이런데 통일전의 독일 상을 보면은 그 베를린 장벽이 하나의 그 관광 상품화 되고 분단 조국의 어떤 그런 상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임진각 쪽에 통안의 벽이라든지 이산가족의 상징물을 지어서 다시는 이산가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을 이루겠다는 이런 그 통일 의지 함양을 줄 수 있는 이런 곳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정부에 바라는 예. 측면입니다.
김희준 기자, 취재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갖고 서로 줄다리기를 했고 지금 남북 관계가 계속 긴장과 완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전망이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향후 남북 관계 잘 풀릴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취재하는 입장에서 전망이라면 전망이랄까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2000년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이제 잘 될 것처럼 얘기했고 저희도 그 수많은 장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취재하면서 정말 큰 게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사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 걸려 있는 문제가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까지 엮여 있어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아무튼 그런 정치적인 상황은 제외하고라도 그 북한 정권에서 이런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인 차원 아닙니까? 조금 별개로 분리해서 대응을 해서 일단 이산가족들의 한은 달래주고 그 외에 북한 비핵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채널과 또 남북관계 등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같은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학교, 대학교 연구단체 같은 데서 북한의 그 핵실험 또는 뭐 로켓 발사 관련한 그 움직임 또는 그 위성 사진 결과 이런 게 계속 나와가지고 북한이 또 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로켓 발사나 핵실험 없이 남북 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이런 유화 제스처가 계속 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카드를 북한은 항시 갖고 있는 거죠. 4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저 지난번보다도 더 큰 이제는 뭐 미국의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금 그 시험대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항시 두 가지 카드를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겁니다. 또 북한 자체가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강경파, 온건파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온건파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유지를 했고요. 앞으로 강경파가 그 두 가지 카드를 어떻게 들고 나올 것인가, 뭘 요구하면서 들고 나올 것인가. 저희들은 그 문제를 심각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준 기자, 네. 지금 한미 간의 그 대북 관련해서는 공조가 아주 튼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한미 간에는 북한의 일단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지난주 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해서 한미 간의 대북 공조는 뭐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승규 구로대 교수 그리고 이상철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희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